여러분 반갑습니다. 중학교 3학년 사회2 6단원 국제사회와 국제정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은 우리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지 않았었고요.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설명은 제가 혹시 시간이 난다면은 소개를 몇 가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제사회의 특성, 그리고 국제사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착한 국가냐 나쁜 국가냐 얘기했던 거 있죠? 국가가 착하냐 나쁘냐, 성악성과 성선설을 가지고 전쟁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행위주체 넷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쟁과 외교, 특히 교과서에 나와있는 외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국제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국제사회란 여러 국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공존하는 사회다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요. 언제나 그렇듯이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본 단위는 국가입니다. 국제사회의 특성으로 우리 교과서는 국가가 가장 중요한 구성 단위이고, 국가들은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고 힘의 논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이고, 강제성을 지닌 중앙정부가 없으니까 갈등 해결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 2, 3, 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뒤에서 볼 국제사회 특성에서는 조금 국제사회는 악하다 라는 내용과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합의된 규범의 문제 해결이 강조된다. 이 부분은 국가가 착하다라는 내용과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국제사회 분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우리 수업 시간에는 이게 현실주의다 자유주의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문제로는 내지 않을 건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때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라는 단어를 조금 더 자주 보실 겁니다. 먼저 약육강식의 정글, 현실주의의 입장에서 보면요, 국가는 자국의 이익과 권력을 최우선으로 추구한다, 힘이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 문제도 협상이 아닌 힘으로 해결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는 힘의 논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힘은 군사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을 잘 키워야겠죠. 군사력을 키워야 되니까 군비 증강, 전쟁 준비, 신무기 개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힘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유주의, 가꿀 수 있는 정원으로 보는 입장이 이쪽을 볼 건데, 여기는 성선설에 가까운 내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에 도덕과 윤리, 규범이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역시 도덕이나 윤리, 규범을 존중한다,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기구의 활동이나 협상이 중요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은 약속과 협상, 전쟁이 아니더라도 이런 이야기만 가지고도 평화가 달성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로 연결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국제사회의 어떤 정치적 시기를 보면 현실주의가 맞는 시기도 있고 자유주의가 맞는 시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혹시 조금 내용을 정리한다면 현실주의가 무조건 맞아, 혹은 자유주의가 무조건 맞아, 이런 생각보다는 상황에 따라 두 관점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국제사회가 어떻게 변하느냐가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시험에서의 이론으로 보시지 말고요. 현실에선 얘가 어떻게 바뀔까?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이나 일본, 미국, 중국 같은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주체들과 다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꼭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 범위의 마지막 주제예요. 외교 전략과 행위 주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먼저 행위 주체는 국가,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영향력 있는 개인, 요 네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국제기구나 다국적 기업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국가 이외에도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영향력 있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 시간에는 김연아 씨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BTS나 그 외에도 국가도 아니고 국제기구도 아니고 다국적 기업도 아니지만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친구들은 여기 영향 있는 개인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교 보겠습니다. 외교의 핵심은 평화적 달성입니다. 한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익을 평화적으로 달성하는 활동을 외교라고 하고요. 반대로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익이나 목적을 무력을 통해 달성하려는 활동은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교나 전쟁은 사실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달성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목표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과정을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외교 정책 역시 혹은 외교 전략 역시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각국의 상황, 우리 국가와 상대 국가의 상황을 굉장히 잘 읽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그 우리 한국사 교과서에서 나오는 서희의 외교 전략이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됐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외교라는 것들이 사실 우리 현실에서 있는 협상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학습지에다가 뭐 윈셋이나 아니면 힘의 균형, 공포의 균형, 아니면 상호 확증 파괴 같은 우리 그 현실에서 실제로 쓰는 여러 가지 좀 상식과 관련된 용어들도 적어놨는데요. 그 내용들은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이제 국제 정치에 대한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알아두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자, 마지막으로 학습 내용 정리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제사의 특성. 국제사의 특성이라면은 국가가 가장 중요한 행위 주체고 뭐 중앙정부가 없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행위 주체는 4가지가 있었습니다. 국가,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영향력 있는 개인. 이 친구들이 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가 뭐 교과서에서는 뭐 가꿀 수 있는 정원, 약육강식의 정글이라 얘기를 했는데요. 이 조금 세련되게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이렇게 표현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외교, 각국의 이익을 평화적으로 달성한다. 외교의 개념과 외교 전략, 그리고 외교의 반대에 있는 개념인 전쟁, 자국의 이익이나 목표를 무력을 통해 달성하는 수단도 있더라. 요 내용들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